오늘은 양녕대군은 왜 미친 사람처럼 살았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양녕대군은 1394년에 태종의 맏아들로 태어납니다. 10살 때 왕세자로 책봉되었지만 16년 후에 폐세자가 됩니다. 그럼 왜 폐세자가 되었을까?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세자로서의 품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우선 어려서부터 기방에 출입을 했고 시정잡배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유를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남의 첩을 빼앗는 일까지 있었다. 막내 동생이 죽었는데 죽은 날 사냥을 했고 사냥을 하고 고기를 먹고 돌아다녔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가 사사로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태종의 눈밖에 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신하들이 양녕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탄핵을 상소하는 신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양녕대군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양녕이 세자로 있으면서 명나라에 가가지고 영락제를 아련하기도 했고 태종을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하기도 했는데 대리청정 과정에서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문란한 사생활에 대해서 태종으로부터 자주 꾸지람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양녕과 충녕이 바꿔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녕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좀 더 양녕은 사생활을 문란케 하고 미친 것처럼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양녕이 세자로서 왕위를 이어갈 수 없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자 둘째인 토령이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양녕이 공부 열심히 하는 효령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괜히 헛수고하지 마라. 우리 형제 중에는 충녕이 가장 현명하고 군주의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님께서도 이미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때까지 야심이 있던 효령에게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실망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자 왕위의 꿈을 접게 됩니다. 실제로 효령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지 않습니까? 효령대군은 그 후에 6왕조를 거치면서 91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양녕의 형제들은 권력을 탐내어 권력의 눈이 어두워 형제간에 난리를 겪는 분쟁을 겪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녕이 왜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어려서부터 공부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했을까? 군왕의 자리에 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정서적으로 예민했던 시절에 엄청난 난리를 겪게 됩니다. 1394년에 태어났으니까 태조 2년이라고 합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지 2년 되던 해에 태어났는데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난리를 겪었는가? 우선 방석의 난을 겪게 됩니다. 방석의 난을 겪으면서 태조 이성계와 태종이 불화를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왕위를 정종에게 물려줍니다. 정종 때는 또 방간이라고 하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습이 되자
아버지 태종은 정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함흥차사라는 정치적 갈등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불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령이 어려서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인 그 민무구, 민무질 사형제하고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410년에 신하들의 탄핵을 받아들여서 그 민무구, 민무질 귀양지에서 죽게 됩니다. 후에 작은 외삼촌인 민무휼, 민무회가 그 누나인 원경황후가 병석에 눕게 되니까 문병차 찾아왔다가 양녕대군에게 형들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어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귀양을 보냈다가 다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변혁기의 그 순환사들, 이거를 목격하면서 많은 실망을 했을 테인데 결국 성장에서는 가까운 외척들까지 모두 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양령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치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부자간이나 형제간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사륙도 마다않는 이런 정치 현실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사냥과 엽색 행각으로 빠졌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양령은 거의 일생 동안 조정신료들의 끊임없는 탄핵을 받았지만은 세종의 배려로 살아남아서 동생인 세종보다 12년을 더 살았는데, 그는 말년에 왜 세조의 계유정난을 지지했을까? 단종시대 양령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무너지고 신권이 강화되었던 것이 불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던 김종서나 황보인이나 이런 신하들이 고정의 전권을 전부 처리하고 왕권은 힘이 없이 된 데 대해서 왕족으로서 속상해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세조의 등장은 왕권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세조를 지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은 양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무리 대간들이 탄핵상소를 올리고 해도 보호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양녕대군 역시 폐쇄자가 된 이후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었지만은 정작 본인은 권력에 관심을 두지 않고 초연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보인 양녕대군의 모습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던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령은 정치에 큰 뜻이 없고 동생인 충령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주 이시 가문에는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많은데 실제 양녕대군 본인은 물론이고 후손들이 전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았다. 반면에 안평대군하고 금성대군은 세조시대에 목숨을 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1675년 그 숙종 1년에 양녕대군의 그 외손 계열인 그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주청으로 세자 양보설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주나라 태백과 같이 덕이 있는 아우에게 왕위를 양보한 현인이라는 명분으로 지덕사 부묘서라고 하는 사당에 모셔지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학자 이긍익이 쓴 연려실기술에 의하면은 양녕대군이 뛰어난 문장가였지만 스스로 미친 척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여 아무도 양녕대군의 진심을 아는 이가 없다,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양녕대군은 왜 미친 사람처럼 살았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